안녕하세요. 부티브라더 앤디입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2021년 한 해는 정말 바쁜 한 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공급이나 세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주 단위 DSR 2단계, 3단계가 조기에 도입되고 양도소득세 완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상당한 만큼 파급 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에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서 9억 원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양도하는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는 소유자들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줄어듭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는 3년 동안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 명의 청년이 2,997억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말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됩니다. 전세대출 분할 상환은 우수 금융사의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촉진할 예정인데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고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시로 DSR 규제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는 50%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1월 15일부터는 외국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 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이 추가됩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서 부적격 외국인이 임대업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폐단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1월부턴 지자체장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도시지역 내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공익 목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 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022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 체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적용 기준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면적을 최대 1만 제곱미터에서 20% 늘어난 1만 2천 제곱미터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나 연립 등 노후주택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사업구역 1만 제곱미터, 기존 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에 따른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기대됩니다.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2022년 4월 15일부터 필지별로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됩니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요. 더불어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관련 정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역상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 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의 구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례를 지원할 텐데요. 지역 상생 구역에는 세제, 융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 상권 구역은 온누리 상품권 감행,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쇠퇴한 상권에 재도약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칼부림으로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이르면 2022년 7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에 따르면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엔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생부터 층간소음에 강한 아파트들이 지어지겠죠? 2022년 7월부터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 2억 원을 끼고 산 경우에 올해까지는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지역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내년부터는 3억 원에서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충전이 마땅치 않아서 불편하셨다고요?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회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용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부터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합임대 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 자산이 소득 5분위 중 3분위, 순 자산이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시행일이나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궁금한 내용은 꼭 관련 기관에 문의해 파악해 두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